설상가상의 진실. 애나를 만나자마자 나는 그녀의 다리에 생긴 분홍색 흉터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야?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최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 애나는 나와 여러 차례 함께 작업을 했던 뮤지션으로 외국의 유명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피아노 연주 실력이 정말 좋아 여러 장의 연주 앨범도 녹음했다. 지난 몇 년간 뉴욕과 파리에서 공부를 계속해온 그녀였기에 나는 그녀가 부잣집 아가씨라고 생각했다. 지난번 식사 모임을 갖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심근경색으로 너무 갑자기. 가엾은 애나. 알고 보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타이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번이 내 생에 가장 긴 비행이었던 것 같아. 파리에서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타이베이로 돌아오면서 한숨도 못 잤거든. 외동딸이라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많더라.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버지가 달리 유언을 남기지 않아서 법적으로 내가 유산 상속자가 됐는데 생전 처음 보는 친척이며 아버지 쪽 어른이라는 사람들 10여 명이 내게 소송을 걸었다는 거야.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인원수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 정말 기가 찬 노릇이지. 재산을 챙길 생각에 장례도 끝나기 전에 소장을 보내온 친척들이라니. 전에 다른 친구도 겪었던 일을 애나도 겪게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장례 과정도 그녀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가 도교 신도였던 까닭에 도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다. 타이완으로 돌아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삼배옷을 걸치고 곡소리를 내며 기어들어 가야 했고 매장 전까지 연고를 집에 두고 매일같이 향을 피우며 경문도 읽어야 했다. 도사님이 퇴기를 했는데 3주 후에나 매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꿇어앉아 경문을 읽고 종이 연꽃을 접고 난 도교 신도도 아닌데. 그녀는 말했다. 중간에 몇 번 한 외출도 전부 변호사회 미팅 때문이었어. 한 번은 친척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몇 명이 우르르 나왔더라. 일렬로 서서 어찌나 기세등등하던지. 그렇게 하면 겁먹을 줄 알았나 본데 내가 불합리한 요구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못 박으니까 씩씩거리며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효녀인 척 그 친척들을 대해야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 어느 날 저녁, 애나는 피로한 심신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샤워했다.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샤워기 앞에 서 있던 자신이 어쩐 일인지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어쩌다 넘어졌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극심한 고통에 다리 쪽으로 눈을 돌리니 뼈가 툭 도드라져 있었다. 골절된 모양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인데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덮고는 있는 힘껏 욕실 문 밖으로 기어나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후 이내 정신을 잃었다. 애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직 파리에 있는 줄 아는 친구도 많아. 돌아온 지 벌써 반년이 됐는데. 어쨌든 다리는 수술을 해서 철심받고 나름대로 잘 회복 중이야. 친척들과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라 너무 괴롭지만 정말 설상가상의 한 해였지. 의외의 도미노 효과. 우리는 모두 순탄한 일생을 꿈꾼다. 그러나 인생은 무상하며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와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애나가 넘어진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분명 잘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넋이 나간 데다 저혈당 상태로 샤워했으니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지기 딱 좋은 조건이었던 셈이다. 피곤함 때문에 서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넘어질 때 미처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술 석 잔을 마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응이 느려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수면 부족 상태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얘기다. 참고로 타이완 사람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로 전 세계인과 비교했을 때 잠이 현저히 부족한 쪽에 속하는데 이는 확실히 잠재적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단순히 수면 부족의 문제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안 좋은 일은 마치 도미노와 같이 연달아 일어난다. 도미노 블록이 줄지어 쓰러지는 이유는 모든 블록이 이전 블록의 압력을 받도록 배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이 쓰러지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때 손을 쓰면 그 이상의 연쇄 효과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에서는 불행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파헤쳐보고자 한다.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연쇄 효과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과도한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알아보고 심리적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높일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당신에게 자기 공명 영상 같은 투시안이 있어 내가 무대 위에서 악보를 까먹었던 그때 내 속을 들여다보았다면 아마 내 오장육부는 불에 타는 듯 했을 것이다. 내 머릿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편도체가 반응하며 옆에 있는 시상하부의 신호를 전달했을 테고 그 결과 두 부위 모두가 불 켜진 느낌표처럼 반짝였을 테니 말이다. 내 허리의 부신에서 대량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이 분출되었을 테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상승해 더 많은 혈액이 지나는 모습도 보였을 것이다. 내 폐엽의 기관지가 꽃처럼 피어나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산소를 흡수했을 것이며 나의 간 또한 모두를 전환해 눈물의 재고떨이를 하듯 대량의 당분을 방출해 대근육에 공급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전신에 열이 남을 느꼈을 테고 모공이 활짝 열리며 송골송골 땀도 흘렸을 것이다. 그때 당신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당시의 내 기분을 느꼈다면 확대된 동공 때문에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내 주의 범위는 좁아졌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나의 두뇌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속 모드를 가동했을 테고 그렇게 아무 잡념 없이 초집중의 집중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사실 이는 전형적인 투쟁 도주 반응이다. 자고로 인간에게 이러한 본능이 있기에 우리 조상들은 홍수와 대형 화재를 피할 수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크고 힘센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으며 참호를 빠져나와 적과 맞서는가 하면 전장에서 혈로를 뚫을 수 있었다. 요컨대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련의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 전투력이 상승한다. 한편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거나 사냥감 포에게 성공하거나 적에게 승리를 거두면 혈액 속 코르티솔이 빠르게 대사하면서 부교감 신경계가 제동을 걸기 시작해 냉정을 되찾게 된다. 이와 동시에 혈액 속의 엔도르핀과 두뇌가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분비하는 도파민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며 임무를 완수했다는 쾌감을 느끼게 한다.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로키처럼 하늘을 향해 예스라고 외치고 싶어질 거라는 뜻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격하게 흥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분은 후련하다 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도의 흥분 상태로 백스테이지에 서서 온몸을 떨었던 과거의 내가 정말 잘했어 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감에서 벗어나 아슬아슬했지만 해냈다는 쾌감을 느꼈듯이 말이다. 지금도 나는 강연을 하든 피아노 연주를 하든 혹은 파티 DJ로 무대에 서든 여전히 10살 때와 같은 반응을 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이면 어찌나 긴장되는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 몸이 피곤해도 해냈다는 흥분감에 속이 후련해짐을 느낀다. 한동안 공연이 없을 때는 내심 무대를 갈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냈을 때 찾아오는 쾌감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키워주며 프랑스인이 말하는 주아드 비브르, 즉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그런 까닭에 온종일 맹수에게 쫓길 일 없는 현대인은 구장에서 시합한다거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공포 영화를 보는 등 가상의 중대한 고비를 만드는 것이다. 심리학자들도 다음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바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 일시적이고 해소 가능한 스트레스라면 말이다. 적당한 스트레스의 전제 조건. 다만 문제의 핵심은 위 문장의 뒷부분, 다시 말해서 일시적이고 해소 가능한 스트레스라는 데 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는 일시적이지도 또 쉽게 해소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신이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도 당신을 싫어하는 상황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아직 반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아마 당신은 벌써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영어 성적이 안 좋으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테고 진학이 실패하면 주변 어른들의 말대로 자신의 앞길을 망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뭐가 자신의 앞길인지는 차치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어는 당신의 뒤를 쫓는 맹수 같은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경제 불황으로 업계에 대규모 감원의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소식 또한 스트레스다. 이를 악물고 생애 첫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예금을 탈탈 털어 계약금을 지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안 그래도 대출금과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매월 받는 월급도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인데 하루 벌이가 줄어들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꿈에 그리던 내 집도 날아갈 것이다. 회의할 때 팀장님이 한 번만 더 쳐다봐도 총알이 날아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칼부림했다는 뉴스도 스트레스가 된다.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TV나 라디오를 켤 때마다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고 인터넷상에서도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정신질환자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묘한 두려움에 외출할 때마다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매일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물론 이는 긴급 상황이 아닌 만큼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같은 특공 부대가 출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두뇌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위협으로 간주해 이군인 코르티솔을 대량 방출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게 만든다. 미국 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명 중 1명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4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아마 한국인도 이 수치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코르티솔이 체내에 쌓이면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자동차 터보 엔진을 켜놓고 계속 공회전하면 엔진이 쉽게 타버리듯 이는 다음과 같은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 고혈당과 제2형 당뇨병, 고혈압과 동맥경화, 비만, 수면의 질 하락, 불안장애와 우울증. 또한 학자들에 따르면 코르티솔이 장기간 축적될 경우 신체적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뇌세포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한다. 피곤한가? 몸이 줄곧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코르티솔의 장기간 과다 분비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10개 문항을 통해 평소 자신의 몸에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1.
온종일 기운이 없다가 잠을 자야 할 시간에는 도리어 정신이 또렷해져 잠이 오지 않는다. 어렵사리 잠을 청해도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다. 2. 쉽게 피로를 느끼며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 3. 평소 감기에 잘 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잘 옮기도 한다. 4. 왠지 고열량의 간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이 당긴다. 5.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자꾸 살이 찌고 특히 허리둘레가 증가한다. 6. 항상 등허리가 쑤시고 두통이 잦다. 7. 자주 배앓이나 위 식도 역류 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 8. 성욕이 크게 감퇴했으며 자신이 섹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9. 자주 불안감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10. 전에는 성격이 좋았는데 요즘은 부쩍 화가 늘었다. 이 중 자신의 상황과 부합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면 마땅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이며 5개 이상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위기를 직시하라. 최근 연구를 통해 성인의 뇌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신경 가소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장기적으로 코르티솔이 쌓이면 대뇌 측두엽에 있는 해마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참고로 해마는 학습과 기억,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은 우리의 두뇌에서 의사결정, 계획, 이성적 통제 등을 담당하며 자율성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전전두엽 피질을 줄어들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편도체의 크기를 키우는데 편도체는 지극히 감상적인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 반응을 주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한데 뒤섞이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쉬이 보이게 된다. 그런 까닭에 홧김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며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을 큰일로 만드는 것이다. 도미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것이 바로 설상가상이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방법. 어쩌면 현대인의 수많은 병은 모두 코르티솔이 야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8시간 수면을 취했을 때와 비교해 혈액 속 코르티솔의 함량이 배가 된다. 그러니 잠을 그렇게 많이 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피곤할 때는 10분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좋다. 짧은 낮잠도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분 섭취 줄이기. 전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해 몸에 부담이 되는데 스트레스가 클 때면 유독 폭음과 폭식을 하게 되고 특히 달달한 음식이 입에 당긴다. 하지만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려면 반드시 이러한 충동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먹는다는 원칙 하에 견과류나 채소,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의 섭취를 늘리고 과일로 단 음식을 대체해보자. 오메가3나 비타민C, B군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적당히 운동하기.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고강도의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빠른 걸음으로 10분을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한 운동이 습관이 되면 다른 좋은 습관을 들이기도 한결 수월해지니 과감하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보라. 껌 씹기. 실험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껌을 씹으니 혈액 속 코르티솔을 12% 남짓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저작 운동이 머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동물의 특성상 우리의 두뇌가 저작 운동에 음식을 섭취한다고 오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껌을 씹어보자. 그 효과가 대단하진 않더라도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 말이다. 스트레스를 풀어라.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뜻하지 않은 일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갑작스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한다. 물론 스트레스는 우리의 투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앞선 설명을 통해 모두가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설상가상의 연쇄 효과는 우리 자신의 심신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어쩌면 무의식 중에 도미노를 무너뜨린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자신에게 닥친 일과 감정 사이의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나머지 감정이 주체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자리에 앉아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코르티솔이 자신의 몸속을 휘젓고 다니는 느낌을 느껴보자. 그런 상황이 편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이건 다 호르몬의 농간이야. 호르몬에 내 영혼이 휘둘리게 두어선 안 돼. 몸은 그저 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음을 이해하면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온몸이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하면 서둘러 문제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밥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잘 때가 되면 자고 쉬이 잠이 오지 않는다 해도 심신을 쉬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두뇌를 맑게 하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은 날마다 낮잠을 잤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러한 습관을 유지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전쟁통에 한가하게 낮잠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맑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영국 군민을 이끌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은 끼니를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잠을 자는 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쉬면서 힘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러면 불필요한 감정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부터 바꿔라. 최근 나는 애나에게 연락해 설상가상의 일들을 겪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현재 뉴욕에 귀거 중인데 기분이 많이 좋아진 듯 했다. 심지어 예전보다도 더 목소리가 좋았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며 이 역시 그녀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생활의 스트레스와 포금을 하는 습관 때문이었다면서 말이다. 애나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무거운 짐으로 삼아 자신의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게 둘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그랬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줄곧 불행에 시달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유산 상속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녀는 친척들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어쨌든 자신 몫의 유산이라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테니 말이다. 그녀는 말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여러 일을 겪으면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잖아. 때로는 불행에 저항하는 일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것 같아.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더 큰 힘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더라. 마음이 단단해진 만큼 웬만해서는 상처도 잘 받지 않게 되고 말이야. 애나는 자기 자신을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고
설상가상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니 당신도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사면초가에 몰린 듯한 상황이 오거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기 자신부터 진정시켜보라. 왜? 도미노에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블록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부디 코르티솔이 전전두엽 피지를 줄어들게 만들기 전에 서둘러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